네,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두 분이 따로 대화를 하신 건 맞죠?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상가에서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 그중에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현장에 기자들이 많았다 그러는데요. 윤이 떠난 뒤 25분 후에 깜짝으로 이재명 후보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안철수 후보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조율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간다라는 게 이미 사전에 이제 언론에 알려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갈지 말지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는 것과 이제 그 타임,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을 보고 아마 겹치지 않기 위해서 좀 시차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온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좀 슬픈 일이고 황망한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굉장히 뭐 당연한 일이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석열 후보나 뭐 여기 안철수 후보나 뭐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혹시 연대와 관련된 얘기가 오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장소가 장소인인 만큼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제 단일화를 이제 뜻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맞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중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사람들 유권자 눈에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여기는 아니고 이를테면 당끼리 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기에서 뭐 따로 단일화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길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게 후보 간 단판 뭐 10분간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를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이를테면은 조금 위로하는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적으로 단일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철수 후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가요? 그렇죠.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단일화 형식이 될지 아닐지는 예. 모르겠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 많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경우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표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제 20여 분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독대를 했지만 개방된 곳이어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는 안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는 많긴 하지만 두 후보 간에 만약 단판으로 간다면 그 분위기로 가는 물꼬는 트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많이 좀 안 좋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어느 정도는 예. 있잖아요.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네 없네 이런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어쨌든 도의적 책임도 있어야 되고 선거 유세도 중단해야 되고 약간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이를테면은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여론조사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물음표가 있고 단일화를 지금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다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스톱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욱더 이제 조금 요 국면이 며칠 지나면은 더욱더 강하게 단판에 의한 단일화 이런 거를 조금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결단도 변수로 꼽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결국엔 정치적 명분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꼭 그런 어떤 경쟁적 단일화보다는 더 나은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 총리나 장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중에 지금 저희가 먼저 제시할 수 없지만은 배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제안한 건 정치적인 명분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총리나 장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해석인 거죠. 최대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건데 정말 안철수 대표가 명분만 찾을 것이냐 아니면 실리를 찾을 것이냐는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이 예전에 단일화 뭐 단일화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공동 정부가 이제 DJP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요구해가지고 합의된 게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한다. 이게 아예 명문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내각제 개헌 추진한다. 1999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부처 임명권은 국무총리가 갖는다. 대통령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 사람이 보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시절이었고 이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절실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초반에는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윤석열, 안철수 이 두 분이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2027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이를테면은 뭔가 어떤 뭐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기억해 보시면 신뢰가 없었던 단일화가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이에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제 옆에는 뭐 정동영 추미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어 주니까 갑자기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파기했잖아요. 예.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가 없어요. 지금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로 명문화 조건을 해서 명문화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그냥 해석입니다. 본인의 희망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이게 조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단일화 자체를 정말 반대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다른 거 뭐 방송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와 예.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인물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준석 대표의 사견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막판에 지지율을 모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단순히 사견이 아니라 이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일화 국면에서 앞으로 여론조사도 중요한 변수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키뉴스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7.4%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일화의 경우를 봤고 이번에 안일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인 경우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0.4%, 안철수 후보가 33.4%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제가 전에 봤던 조사하고는 좀 흐름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 흐름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저 여론조사가 잘못 조사되지는 않았겠죠.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게 더 많았잖아요. 이렇게 단일화를 했을 때 윤석열로 하느냐 안철수로 하느냐 했을 격차가 때 더 벌어지죠. 격차가 조금 더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앞서는 게 안철수 후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그 이재명 윤석열 때 이재명 후보가 43.7이었고요. 예. 이재명 안철수 때 이재명이 40.4로 이재명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이 빠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빠졌잖아요. 안철수 후보랑 예. 했을 때.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해서 무응답층, 유보층이 이재명 안철수가 됐을 때 대폭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네. 보수층이 안철수가 후보로 나오면은 조금 유보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도 빠졌잖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조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보수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많이 갔는데 지금 최근에 대립각을 세우고 안철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좀 가까워지면서 예. 오히려 약간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 부분. 그러니까 유보층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본인이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게 내가 더 이재명을 많이 이긴다라는 게 하나였잖아요. 예.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일화 협상력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후보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서 이런 뭐 흐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7% 안팎인데 이게 전문가들은 5%까지 예전에 그러면은 11월 그때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얘기했듯이 지금 좀 어느 쪽으로 지금 노선이 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보수 단일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후보하고의 선도 끊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권자들이 헷갈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상황 보면 일단 지금 선거활동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여론조사 단일화가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또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 인쇄가 28일이니까 네. 27일 이전에만 만약에 1차 그 이에 또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26일, 25일에만 하면 돼요. 사실 합의만 되면은 그렇군요.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한 5일, 5, 6일 남은 거죠 지금. 네. 그 안에 뭐가 획기적인 반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식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단일화에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주목받는 만남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퍼즐 완성될까? 저희가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주목받는 만남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만남입니다. 이제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 단일화의 퍼즐이 오늘 완성되는 겁니까? 원팀의 퍼즐이요. 저는 뭐 이미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선 막판에 되면은 다 이렇게 좀 결집을 하잖아요. 지금 뭐 누룽지 바닥 긁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다 이제 결집을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다라고 예.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합류 안 하면은 유승민 때문에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기면은 당연히 유승민이 도와줬으니까 그래도 막판에 도움이 됐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농공행산에 낄만한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긴 예. 하지만 어쨌든 차기에 뭔가 또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합류하리라고 봤어요.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 맡은 거하고 똑같은 예. 겁니다. 다만 명분이 중요했어요. 언제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대립각을 세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이미 윤석열 후보랑 사실상 깐부 맺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원희룡이 한 팀이고 홍준표 유승민이 한 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합류를 했던 거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명분은 민주당에서 계속 예. 이제 만들어준 거죠. 민주당에서 유승민하고 손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예. 다가가는 그런 선을 상황이 확 된 그은 거죠. 건가요? 선을 확실히 그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오늘 원팀 되고 손잡으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오르는데 도움 되는 건가요? 지지율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미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안 했느냐?
그럼 이 질문을 드리면 됩니다. 윤석열이 싫어, 민주당이 싫어. 그 지지자분들한테.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싫어져.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승민 의원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면 뭐냐면은 투표를 안 하러 갈 사람. 그러니까 나는 유승민 지지자였는데 윤석열 뭐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조금 미심쩍었던 분들이 다 투표소에 가게 만드는 효과. 예.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오르면은 뭐 당연히 선거 막판에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거는. 예.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원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선거운동에서 역할을 보여줄지 이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회동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선에서 경쟁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찌감치 선대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직접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로 전세 계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전세 계약을 했던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한 이현욱 변호사다. 이 전세 계약한 이 옆집 무슨 용도로 사용한 거냐 이거 밝혀라 이런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에가 이게 그러니까 경기주택공사의 주택공사의 합숙소, 직원들 합숙소로 쓰였는데 왜 여기 그 다른 데도 물량이 당시에 많았는데 딱 여기만 찝어가지고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받아서 원희룡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기주택공사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선거 캠프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초밥 같은 거 10인분을 어떻게 먹느냐. 여기에 합숙하던 사람들, 선거 기획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희룡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 둘씩 오늘 내일 또 이제 의혹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어디에 공사 합숙소가 어디에 차려졌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고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저희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방으로 좀 지리멸렬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금시초문이다 이런 해명을 했지만 그런 해명에도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현욱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 이런 또 반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현욱 변호사가 경기주택공사 사장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뭐 아니면 뭐 기본주택 공약도 설계한 분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를 편든 게 아니라 예. 그분이 주택공사 사장인데 갑자기 부동산 계약을 그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공사와 관련해서 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근데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예. 조금 우연치고는 좀 너무 가능성이 적은 우연 아니냐 이런 물음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예.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다 알아야 되느냐는 또 나름 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방으로 갈 것 같다. 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바로 옆집인데 얼굴 지나가면서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고 아니 공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지사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기획회의를 했다, 무슨 문건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거는 그냥 공방으로 갈 가능성.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알았는지 여부와 또 상관없이 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준비를 하는데 또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펼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초밥 10인분하고를 연결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이제 법인카드로 선거수와 한마디로 대선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는 김혜경 씨의 의혹이 아니라 이재명의 의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예. 사적으로 유용한 게 그쪽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막판되다 보니까 갖가지 의혹이 또 불거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요한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사실관계 규명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민주당 대변인의 한 발언이 어제 크게 논란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마이클 잭슨 비유한 거 논란됐었는데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니냐. 이경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지층 열성 지지층을 보고 특히 이 선거 대선 막판에 민감한 시기에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경 대변인한테 좀 죄송한데 저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했다라는 거는 감사할 일이다.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리고 외모 평가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안치환 씨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누가 침해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침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본인이 발표한 거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외모 평가를 좋게 보지 않았으면 그냥 끝까지 좋게 보지 않아야죠. 여기에서 김건희 씨한테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했다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음악을 잘해서 비유한 게 아니잖아요. 성형과 관련해서 연결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외모 평가를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왜 성형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표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시기에는 민감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까지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이 특히 저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외모 평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이성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또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경 대변인의 해명은 뭐 성형한 것은 사실인 거고 그걸 내가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께서는 나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은 이 맥락들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당연히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치환 씨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안치환 씨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은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 돼버리고 정치 공방이 되면은 중도층에서는 표가 안 좋게 지금 나올 수도 있다고요. 2030 예를 들면 여성들 표심을 지금 구애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성형한 여자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한 듯이 비춰지면은 그러니까 표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도 이거 재발하면 인사 조치한다 이런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인사 조치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단순 구두 경고 아니면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공개적으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 성비위와 관련해서 지금 사과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2030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좀 구애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기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한 여성에서 일종의 비하하는 듯이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런 이른바 뭐 얼평 이거는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최근에 또 추미애 장관이 이재명 후보 유세 총력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온라인 스트리밍에도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진짜지. 내가 당 대표했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모든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네.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들어가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키운 거 맞습니까? 아, 이거는 팩트 체크가 좀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였죠. 대표하셨고 그래서 뭐 선거 관리를 잘 했다 그러는데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키웠다라고 하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이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저게 이제 반말이라서 조금 어색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 컨셉이거든요. 그래 예. 반말 컨셉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 예. 예를 들면은 그 서장훈 씨가 나와서 나오는 무슨 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밸런스 게임을 여러 개를 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재명이 엄마하고 재명이 누나 중에 누구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재명이 엄마 하겠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다. 근데 예. 이 회초리가 뭐냐면은 예. 예전에 윤석열 후보 예. 그 검찰총장 시절에 지지자들이 예. 그 합성으로 합성으로 회초리 사진이죠. 떼는 거 예. 있잖아요. 참 회초리 참 좋아하신다. 일관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예. 저게 이제 지지층들한테 소구를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중도층에서는 뭐 딱히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지층들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지도 하고 본인도 좀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인터뷰의 주제가 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가깝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개그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봤는데요. 그래서 쭉 예. 보니까 근데 이제 친근하게 이를테면 반말투로 얘기를 하면서 밸런스 게임 이게 뭐냐면 SNL 코리아에서 주연영 기자가 나와서 그 후보들한테 밸런스 게임 물어보는 거 약간 그런 거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근하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강점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셨습니까? 열정적 지지자가 예.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용도가 다 있겠죠. 예, 예. 명터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추미애 전 장관.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건요. 추 전 장관이 정치 경력이 많아서 그런지 이른바 뭐 뉴스를 탈 줄 안다고 표현할까요? 뉴스에서 화제에 오르는 방법을 안다. 이런 감각은 탁월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탁월하죠. 예. 탁월하고 페이스북에서나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서 유세 갔을 때도 또 화제가 됐잖아요. 예. 신천지 내가 압수수색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건데 사실 당내에서 약간의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해서 이게 예. 득표에 지금 막판에 특히 중도층 잡아야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민주당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사실은 예. 조금 완곡하게 예. 그 대구에 안 오셔도 된다 유세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예. 또 가서 저렇게 강성 발언을 하니까 예. 사실 민주당은 대구에서 사과 모드였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다 덮이고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발언만 이게 또 대서특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대구 유세 당시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 이제 손바닥을 펴면서 왕자가 보이냐 이렇게 예. 무속 논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선거의 득실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좀 지지층을 끓게 만드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 결집도 필요하잖아요. 그 결집도 예. 필요하죠. 예. 결집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타이밍과 이런 거를 좀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타이밍에 이게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추미애 효과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